주정부 공무원의 장점,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많은 분들이 질문지에도 써주셨는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.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, 어느 나라에서나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.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철밥통, 칼퇴근, 베네핏, 은퇴연금,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. 그러면은 제 생각에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, 우리 연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. 연봉. 조금 센시티브한 질문이 될 수 있긴 하죠. 누구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저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? 정부에서는 돈을 얼마나 주나요? 물어보기도 그렇고. 근데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. 왜? 정부 관련 정보는 public information이에요. 그래서 누가 얼마를 버는지 자세하게 딱 나오진 않더라도 각 포지션 레벨이 얼마에서 시작을 하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, 매년 어떤 폭으로 올라가는지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. 지금 온타리오 주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유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유니언이 있어요.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진 MAPCO라는 유니언이 있고요. 또 그 외에 업수라는 유니언이 있어요. 매니저들은 매니저들만의 또 다른 자기의 조합이 있고요. MAPC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에 잡 리클래시피케이션을 싹 해서 8개의 레벨로 나눠놨어요.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하든 상관없이 레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레벨에 따라 연봉이 나눠지더라고요. 그런데 반면 업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잡 리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포지션마다 조금씩 페이 스케일이 다른 편이에요. MFCO 같은 경우에는 대략 레벨 4 정도까지 주니어 아니면 인터미디엇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그럼 현재 기준으로 65,000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서 맥시멈 현재 기준으로 91,000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보통 인상폭은 유니온이 협상을 할 때 이루어지고 많게는 1년에 3%, 적게는 한 2% 정도까지 올라요. 또 연봉 자체가 저 안에 명시한 그 레인지 안에 있으면 퍼포먼스에 따라서 매니저가 additionally 평균 3에서 5%까지 더 올려줄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맥시멈에 이미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퍼포먼스 인크리스는 없고 유니언에서 정해준 annual increase만 받게 돼 있어요. 업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아주 많고 그 포지션마다 연봉 스케줄이 다 달라요. 그냥 예를 들면 IT 쪽은 이제 시스템 오피서라고 해서 1부터 7 정도까지 레벨이 있는데 3 정도가 MFCO의 레벨 4랑 비슷해요. 여기는 주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대략 1282불 정도니까 연봉으로 컨버트를 하면은 한 66,700불 그리고 맥시멈 한 84,000불까지예요. 또 만약에 백오피스 포지션이라 그러면은 레벨 10 정도가 엔트리인데 그러면은 시간당으로 계산돼서 시간당 26불 89에서 한 31불 65 정도까지. 그걸 연봉으로 바꾸게 되면은 5만 불에서 5만 9천 불 정도 사이가 되겠어요. 이 유니언은 매년 오르는 연봉 인상 외에는 퍼포먼스로 오르는 인상은 없어요. 퍼포먼스로 오르는 거는 MFCO에만 가능한 거고요.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인턴십 같은 것이 있는데요. 거기는 4만 9천 정도에서 5만 4천, 5만 5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. 베네핏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. 유니언에 상관없이요. 기본적으로 drug, dental, health, equipment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포함이 되고 sick day 100% pay는 6일, 그다음에 75% pay는 124일인가까지 쓸 수가 있어요. 휴가는 보통 15일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. 8년 근속을 하면은 5일을 더 받아서 20일. 15년 차부터는 25일. 25년을 일하면 30일이 돼요. MFCO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 비용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휴일 숫자에다가 플러스 6일 휴가를 더 줘요.
그리고 업수는 주말이나 정해진 근무 시간 후에 일할 때는 오버타임 비용을 따로 줘요. 그래서 약간 서로 프로스 앤 컨스가 있죠. 업수는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MFCO 같은 경우에는 업수보다 6일 정도 더 휴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펜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팩터 90라고 하는데 자기 나이 더하기 근속 연수를 합친 숫자가 90이면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현재 제 나이는 43인데 일한 건 17년, 18년이니까 아직 팩터가 60일 정도. 그래서 앞으로 15년은 더 일을 해야지 은퇴를 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되죠. 아니면은 팩터 8이라는 방법으로 은퇴를 할 수도 있어요. 20년 근속에 60살이 될 경우. 아니면은 그냥 65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가 가능합니다.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랑은 다르게 defined benefit이에요. 사기업은 보통 연금을 contribution benefit으로 받고 있거든요. contribution benefit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낸 것만큼 돌려받는 그런 연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형태예요. 근데 정부는 그거랑 상관없이 가장 연봉이 높았던 5년의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주는 방식이에요. 만약 현재 5년 연봉 평균이 10만 불이라고 하면은 대략 6만에서 6만 5천 정도가 연금으로 나와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금 값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일을 하긴 해야 돼요. 그 10년이란 거는 연금을 낸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. 만약 계약직만 10년을 했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고 퍼미넌트 정규직을 10년을 하셔야지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.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네핏 펜션이 없죠. 대신 급여의 14% 정도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더 얹어줘요. 대신 휴가도 무급이고 unpaid leave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. personal day라고 해서 한 달에 1.251을 크레딧을 주긴 해요. 어떤 분들은 그 크레딧을 모아서 휴가처럼 쓰실 수도 있고 1년 동안 모으게 되면은 그거를 돈으로 정산을 해서 한 번에 럼썸으로 페이를 해주기도 해요.